자, 9번 갑시다. 다음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을 합니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소비자의 XJ, YJ에 대한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괄호 안에 있는 XJ, YJ 소비량에 의해서 효용의 크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건데 거기에 U 이퀄이 빠졌네. TU 이퀄. 그치? 뭐 관계없습니다. 아무튼 이만 하시면 돼요. 예산 제약식이 조례에 있다. 자, 이때 XJ 가격이 20이고 YJ 가격이 40이고 소득이 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 제약선상의 어느 한 점에서 XJ 한계용은 조례, YJ 한계용은 요래다. 이때 자 등등등 XYJ 한계용은 체감한다. 이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 9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XJ, YJ 한계 효용이 주어진다고 해서 얘를 꼭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뭘 우리가 먼저 정리하면 되느냐 하면 소비자 이론에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무차별 곡선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 무차별 곡선 이론은 무차별 곡선 이론만이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어디 이거는 사회 후생 함수에서도 그것이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 무역론에서도 이용이 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무차별 곡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생산함수에서 등량 곡선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만 별도로 얘기하지 않을 때 무차별 곡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른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모습을 갖다가 상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 무차별 곡선을 딱 떠올렸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 같아요? 다 다르지 물론.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 문제와 관련된 내가 보기엔 난 이거 같아. 이거 이게 뭐야? 한계 대체율. 그렇죠? 근데 이 한계 대체율을 갖다가 두 재화의 한계 효용 비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MUY분의 MU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냥 공식으로 하나 기억해두면 좋다 이 소리입니다. 자, 우선 MRS는 우리말로 첫 번째 5글자로 뭐라 했습니까? 한계 대체율. 그 한계 대체율의 내용은 소비자 마음속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바나나 사과 얘기를 했지만 난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거든. 자, 마음속 바깥에 속. 그렇죠? 그래서 이거 MRS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MU가 우리말로 뭐죠? 한계 효용. 그렇죠? 효용입니다. 효용. 그 효용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비자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말 주관적 만족의 크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자두 하나를 먹어도 그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족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 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MU 한계 효용이 소비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한계 효용에 비로소 나타낼 수 있는 MRS 역시 소비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래서 다음과 같도 기억하죠? 질문 여러분들 혹시 자 무차별 곡선 서로 교차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없다. 그치? 근데 자 없다는 무엇을 전제로 할 때냐 하면 동일한 소비자인 경우에요. 그렇지? 동일한 소비자인 경우에는 교차하게 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차할 수는 없지만 두 재화에 대한 선호 체계가 다른 서로 상이한 소비자인 경우에는 교차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튼 이것은 바로 뭐다? 주관적인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회가 나를 그것을 용인해 주어야만 될 그렇습니까? 시장이 이것을 용인해 주어야만 될 것이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고 싶지만 객관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해야만 된다는 것이거든요. 질문, 객관적 교환 비율 4글자 뭐였습니까? 상대 가격. 됐죠? 그래서 자 마음속의 바람과 시장이 이것을 용인할 때
비로소 그 바람은 바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 바람이 실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 소비자 균형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바로 소비자 균형 조건은 MRS와 상대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 한꺼번에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된 주관적 교환 비율과 PY분의 PX 객관적 교환 비율 상대 가격이 일치할 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됐나? 그렇죠? 자 이제 일단 이 조건만 가지고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X제 한계용이 120이고 Y제 한계용이 100 얼마입니까? 80? 160? 맞아 160? 그럼 어때요? 좌변에 있는 이와 같은 한계 대체율 두 재화의 한계 효용의 비는 160분의 얼마? 120이니까 4분의 3인가요? 그렇죠? 자, 4분의 3임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재화의 가격 X제 가격은 20이고 Y제 가격은 40입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퀄되게 되면 실현될 수 있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교환 비율을 시장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소리죠. 아무튼 이 양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소비자 균형을 달성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소비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효용 극대화야. 그렇죠?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이것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조건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소비 조정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소비 조정을 해요? X제 소비를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이는 소비 조정을 하게 된다는 됐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것이 왜 가능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걸 그대로 보게 되면 MRS가 상대 가격에 비해서 커요. 됐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X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호의 정도가 시장의 평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평가된 X보다도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더 좋아한단 말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더 좋아하는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X의 소비를 늘리는데 그 Y제 소비는 왜 줄여야만 되느냐 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X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Y제 소비를 줄임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하간 현재는 소비자 균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근거를 밝힙시다. 뭐다? 바로 한계 대체율, 주관적 교환 비율과 상대 가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 균형이 아님을 우리가 밝히게 된 것이고 그 밑에 자 효용 극대화 수준이 아니라면 소비 조정 내용을 제시합시다. 바로 뭐다? X제 소비를 증가시키고 Y제 소비를 줄이는 조정이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